아니, 계속 돌리고 있어. 응. 그냥 돌아가고 있어. 원래 인생은 연습이 없어. 인생은 연습이 없어. 자, 비즈니스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네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게 맨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삶이라는 바퀴를 굴리려고 할 때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건 없어요.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건 없고, 이제 그 무엇인가의 회전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하는데 그 회전 사이클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생각이거든요. 생각. 첫 번째 단계가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생각을 했으면 행동에 옮기죠. 자, 행동에 옮겼다라고 하면 그 행동을 다시 무엇을 하냐면 점검이라는 걸 해요. 자, 점검을 해서 괜찮으면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때예요. 이게 삶을 산다라고 한다라는 거,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그 삶 안에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는데 이제 생각이라는 거를 잠깐 보자고요.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느끼냐는 거죠. 생각이 많다라고 하면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 복잡하다. 그치, 복잡하다. 또 무겁고 답답하다. 무겁고 답답하다. 또 그것만 하고 있어. 심란하다. 심란하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 생각이라는 거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걱정과 근심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하면 안 되나? 근데 생각의 발전적인 생각을 방법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생각의 방법. 생각의 방법? 긍정적인 발전적인 생각이었죠. 해결책을.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왜 자꾸 두 갈씩 얘기하는지 이해되세요? 왜 두 갈씩이라고 그러죠? 일단은 생각도 정리가 되고 두 가지씩을 하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목적이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왜 지금까지 생각이 정리가 안 됐을까? 안 했지. 그러니까 왜 안 됐을까요? 안 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야. 안 한 거는요. 생각이 없는 거니까 IQ가 없는 거잖아. 안 한 게 아니라 안 된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죠. 자, 방법을 모르는. 그죠? 두 괄식으로 안 하고 두 미식으로 했기 때문에 앞에서 서두가 너무 길으니 정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갈씩이라는 게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방법이 있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생각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잡히지 않고 되는 대로 하다 보면은 이게 될까? 안 될걸? 쟤는 됐네? 부럽네? 아시거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적을 가진 생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는 생각이 없는 거야. 걱정만 한다고요. 헛짓거리만 하고 도댕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자, 목적이 있는 생각. 우리가 성공의 8단계를 배웠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목표. 꿈과 목표의 설정이에요. 지금 생각하고 이제 딱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의 꿈이 지금과 같은 삶이었냐고요.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중고등학교 근데 때. 그게 문제예요. 어릴 때부터 꿈이 딱 없어요. 명확하게. 그냥 현모양처. 현모양처. 왜 그렇게 됐을까예요? 지금은 현모양처일까? 밥만 잘했으면.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신부. 신부? 꿈은 아니었어. 어. 꿈은 아니야. 진짜 하고 싶다가 절실하진 않았어. 어쨌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것들. 내가 막 그거를 안 하면 지금 다 죽을 것 같은 거. 그걸 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며칠이나 가. 순간이야. 찰나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 것들이 왜 표면화되지 않았을까예요. 생각 정리의 기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갈씩으로 들어갔어야 돼. 이 생각도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됐었는데 이걸 안 하고 뭐를 하죠? 그냥 되는 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어떻게 지나가요? 스쳐 지나갔어. 계속.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어릴 때 하고 싶은 거 많았어. 공상은 많았는데 공상을 하나도 이룬 게 없는 거야. 실천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룬 게 없다는 거 실천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꿈은 뭐라고? 목적을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목표는 뭐냐고요? 목적을 갖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놓고 그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야. 그 방법을 찾는 방법이 사색이에요. 근데 사색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메모, 적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스쳐 지나간 상태에서 너무 많은 아이디어들이 다 지나가서 쓰레기통에 다 버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적어 놓고 뒤다 보면 그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져요. 그럼 생각할 게 많아진다고. 그런데 이 생각의 과정에서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럼 이 아는 거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책을 봐야 돼. 그렇죠. 책을 봐야 돼요. 이게 꿈과 목표의 설정에서 여행, 보는 거, 맛집을 찾아가는 것도 내 폭을 넓히는 것 중에 하나야. 내가 먹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잖아요. 특히 비린거를. 어릴 때 비린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비린게 싫은 거야. 그죠? 아는 만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 맛을 안다? 라는 것도 그거란 말이에요. 아는 만큼. 여행도 하나의 생각 방법이고요. 전투적으로 다니는 거 말고. 독서. 강연 듣는 거. 전부 다 뭐예요? 나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거라고요. 근데 이 폭을 안 넓히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죠? 잡생각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코미디 프로를 보면 잡생각만 돌아가요.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스트레스 푸는 거야. TV 끄고 누워 자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 그걸 보면은요, 잡생각만 돌아가서 내 목표에 대한 지향점이 다 날아가게 돼요. 우리가 학교 때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잡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본 거잖아요. 수업 시간, 그 시간만 집중했었어도 시험 잘 봤어요. 그죠? 미술 해보시니까 미술 그림 그리는 그 순간에 집중했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때는요, 집중 안 하셨잖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잡생각이라 하시는 걸 다 떨쳐내면서 나의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색을 할 수 있어야 돼. 여행이라는 것도 그거예요. 가서 전투적으로 돌아다니고 힘들게 다니고 막 스키를 쫙 다니는 게 아니라 사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책 가지고 여행 가는 게 사실은 최고의 여행이에요. 물론 그 지방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내가 접해보지 않은 거 보는 거, 그쵸?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 뭘 할까요? 여행 가는 목적이 뭐냐면 만약에 세컨하우스를 만드셔. 100평의 대지에 15평의 집을 짓는다고 가정하자고요. 거기에 TV를 놔야 돼요? 안 놔야 돼요? 안 놔야 돼요. 그냥 뷰를 보고 독서를 하고. 네, 거기서 모닥불 펴놓고 그냥 불멍을 때리든 뭐 하건 휴식을 하러 가는 거가 사색을 할 수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나에 대한 미래가 잡혀요. 노트 하나 책 한 권 들고 그냥 들어가야 돼요. 고기 들고 가는 것도 괜찮지. 먹어야 되니까. TV 같은 건 안 된다고. 왜? 나의 생각을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꿈과 목표의 설정이라는 이 한 축이 내가 원하는 걸 잡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 뭔지 모르는 거는요, 사실은 내가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을 어떻게 잡아낼지를 훈련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깨워줬어야 되는데 깨워줄 사람이 없었어. 한번 잘 생각해봐, 어린 시절을. 아니, 스스로 포기한 것 같아요. 살짝 원했던 게, 응.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랬는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뛰어놀잖아. 선생님은 힘들어서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이 되고 싶다는 목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뛰어노는 거를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랬냐는 거죠. 일단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쵸, 분위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하는 게 생기면 그 분위기 안에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도 지경을 넓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본다라는 게 전부 다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거리를 다 버려야 돼. 이게 사실은 성공에서 가장 큰 축이에요. 성공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네 축으로 딱 나눴을 때 이 첫 번째 틀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공학 강의에서 꿈과 목표를 설정하라 라는 얘기, 이거에서 다 들어가는 거야. 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은요,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야. 근데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여기서 다 결정돼요. 내가 여기에서 제대로 설정이 안 되면 인간관계를 맺을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끼리끼리 만나. 그렇죠. 끼리끼리 만나. 끼리끼리 만나서 뭐 하냐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풀 먹고 남 탓하고. 그리고 언어 표현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간계적인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계적인 표현은 가령 나한테 누군가 무엇을 요구할 때 할게 말게가 아니라 예스, 노, 고월, 고추. 알아볼게. 알아볼게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알아본다라는 거. 누군가 나한테 요구를 할 때 알아볼게. 내가 그건 검토해볼게. 그러면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표현을 쓸 필요는 있어요. 검토해봐라, 알아봐라.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봐봐라고 하는 건 중간계 표현이에요. 상당히 부담을 안 가져요. 그리고 함께 알아볼 수가 있어. 하자고 안 했잖아. 제품 사라고 안 했잖아. 알아보는 거야. 이런 미팅에 나와서 들어보고 알아보고 괜찮네. 제품도 좋네.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갖추는 거. 이게 중간계 단어예요. 이거 말고 불분명한 단어가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맨날 제가 얘기했던 게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무슨 소리예요? 나의 지금 알고 있는 게 불확실한 거야. 맞는 것 같아요. 불확실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그런 표현을 쓸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가령 이게 보드 마카예요 라고 말하면 돼. 아까 수육이 맛있어요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모두 다 같은 것 같아요. 수육이 맛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표현하게 됐을까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히 잡지도 못하는 언니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정확히 표현을 하는 트레이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럼 그 듣는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고, 이 소리가.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요. 부정적인 게 들어갔잖아, 이미. 더 커요, 그게. 그걸 듣는 상대방은요, 자기도 모르게요, 깔아줘.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은 진짜로 부정확한 표현일 때, 그 부정확한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다 버려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아나운서들이에요. 아나운서들 어떻게 표현해요? 네, 문장도 길게 안 써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9시면 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이해돼요? 딱딱딱딱 끊어요. 길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왜 그래요? 목표가 딱 오늘 9시면 술 진행할 거예요. 이거잖아. 오늘 9시면 술 진행할까요?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딱 잡히면은요, 거기에서 내가 언어 표현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길이 멀은데 두미식으로 서술을 늘어놓을 수가 없어요. 갈 길이 멀었는데 쓸데없이 자꾸 말을 걸어. 내가 어저께도 환장해 죽는 줄 알았어요. 운전하고 있는데요, 난 생각하면서 동시에 오디오를 듣고 있는데 옆에서 막 계속 다른 말을 거네? 그래서 오디오 껐어요, 그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방해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왜 오디오를 껐을까? 내 순간 생각을 했어요. 이따 들어도 돼? 이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어. 얘 누구야? 왼수야? 와이프야? 자, 그러면 이게 왼수랑 와이프랑 겹쳐 있는데 왼수를 더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용히 해. 라고 하면 돼요. 근데 와이프를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잠깐 미루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목적이 뭐냐는 거지. 내가 관계를 유지시키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바꿔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게 목적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꿈과 목표 설정 성공의 8단계의 첫 번째, 이게 4분의 1인 거예요. 이게 안 잡히면 다음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다음 진행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성공의 8단계를 얘기 들으면 행동 부분에서 뭐가 나와요? 명단의 작성, 같이 할 사람. 그리고 결단,
나오죠. 그 다음에 초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이 끝이야? STP 여기 있잖아. 여기서 이제 팔로우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행동 부분이에요. 행동. 명단이라는 게 안 나와. 왜 안 나와? 이게 안 됐어. 절대 안 나와요. 나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요. 우리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라고 하잖아요. live. 자, helping people 이 말이 뭐냐고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려면은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고요?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helping people 하기 아니라 see you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다고. 그냥 보면 그 마음이 느껴져요? 내 마음이 전달이 되나요? 여자들이 정말 실수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말 안 해도 알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네가 못 알아듣니? 말을 똑바로 하라고. 남자는 못 알아들어. 네,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냐고. 눈치 못 채. 근데 모든 상대방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나 이외에 다 남이야. 내가 하고 있는 거, 내 생각을 어떻게 남이 하냐고요. 지금 제 생각 보이세요? 몰라요.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표현할 때 상대방을 helping people, 도와주려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랑 그냥 째려보고 표현하는 거랑 달라요. 자, 그러니까 명단이라는 게 내가 도와줄 사람, 사랑할 사람인 거야. 내가 사랑할 사람, 도와줄 사람. 거기다 한 단계 더 나가면은요, 내가 멘토할 사람. 자, 그러면 사람의 폭이 어떻게 될까요? 도와줄 사람, 무엇을 도와줄 거냐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도와주지. 급이 맞춰야 사랑을 해주지. 내가 내 급을 떨어뜨려 놓으면은요, 상대방의 사랑이 되냐고. 사랑은 내리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급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명단이 안 나오는 건 내가 급이 어디가 있는 거냐는 거죠. 시궁창에 빠져있기 때문에 명단이 자체 시궁창에 빠져있는 몇몇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걸 끌어올려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단이 안 나온다. 쪽팔리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나 지금 시궁창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키워야 돼요. 꿈과 목표를 키우고 확실하게 명료화시켜야 돼. 적고 책여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단이 안 나오면 어떡하라고? 명단 작성법 이런 거는요. 사실 이론적으로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먼저야. 그럼 명단이 나왔을 때 뭐를 하냐고요? 이 결단을 제가 앞에 있는 걸 뒤로 썼어요. 일부러. 잘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명단이 나왔을 때 뭐를 해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 그때 가서 연락. 그때 가서 연락을 해요. 가령 3월 달에 신규 회원 프로모션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 달부터 12월 말부터 계속 떠들기 시작을 했어요.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떠들고 있어요. 왜 그러죠? 3월 달에 신규 회원 목표가 있어요. 저 100명이 목표예요, 내 그룹에. 그러면은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내 혼자 100명이라는 거를 100명 혼자 100명 이러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가능할까? 아니?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계속 되뇌어야 돼. 근데 나만 되뇌이는 게 아니라 팀원들 전체가 되뇌어야 돼요. 그래야지 파급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파급을 생기게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내 목표가 뚜렷이 있어야 돼. 그럼 그거 이외에 사실은 보이면 안 돼요. 그 방법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팀 프로그램 따로 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냐고요? 희생이야. 내 희생 없이 되냐고요. 명단이 아무리 나와도요. 결단이 안 되잖아요. 희생이 안 되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누군가는요. 지금 내가 그에게 해핑 피플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느끼냐는 거죠. 지금까지 나의 행태가 해핑 피플 하는 행태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느끼냐고요. 부담스럽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두 분이 사겨. 처음부터 그냥 사귀었어요? 오늘부터 요 땅 사겨. 처음 만난 날 그랬어요? 안 했어요. 과정이 참 많죠. 과정이 참 많아. 근데 그 과정이 참 많은 그 과정 안에 만약에 남편분이 오늘 보여주고 얼굴을 6개월 뒤 얼굴을 보여주면 사귀는 걸로 꼬리니 갔을까? 10년이 가도 못 가요. 10년이 가도.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귀려고 할 때 10번 안 넘어가는 없다고 10번을 가서 대시한다고 가정하자고요. 10번을 대시한다고. 오늘 대시했다가 1년 뒤에 대시했다가 6개월 뒤에 대시했다가 1년 뒤에 대시했다가 2년 뒤에 대시하려고 갔더니 이미 결혼했죠. 10년을 가서 그 짓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날마다 자고. 그러니까 결단이라는 게 여기서 같이 또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헬핑 피플할 그 사람들하고요.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익숙해야 돼요. 익숙함이 뭐냐고요? 자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자주 만나서 그에게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거야. 줄 수 있는 만큼 다 줬어. 여자들이 남자랑 사귈 수 있는 확률 처음 보는 놈이야, 원래 아는 놈이야? 원래 아는 놈이야. 처음 본 놈은 일단 부담스럽거든. 다시 알아가야 돼. 그러니까 원래 아는 놈하고 사귀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6개월 동안 열심히 공을 들였어. 근데 걔가 관심이 없대. 싫대. 그럼 난 지금 헛짓거리 한 것 같아요? 일단은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6개월 동안 나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있을 때 돌아와요. 생각이 어느 땐간 와요. 그러면은 6개월 동안 집중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텀을 두고서라도 연락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접촉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지속적으로 나의 명단의 사람을 접촉해야 돼. 그러려면은 뭐를 해야 돼? 거기도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되죠? 아침에 눈 뜨기 더럽게 싫은데요. 눈을 떠 일단. 뜨고 전화하기 더럽게 싫은데요. 일단 전화를 해봐. 그럼 전화하려면 적어야 된다? 안 적어놓고 전화 안 돼요. 그리고 나가기 귀찮아 죽겠는데요. 일단 만날 약속을 잡을 시도를 해봐요. 그러다가 재수없게 약속이 잡힌다? 그러면은 막 사기 싫은데요. 씻고 나가. 그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아메 얘기했는데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메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시작이 뭐냐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거야. 이 결단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으로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 결단이 잘못된 거예요. 끊을 겸 매들 단다예요. 버릴 거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이 돼. 접촉이 돼. 그럼 접촉한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나오는 게 헬핑 피플이에요.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들린다고 그랬죠? 그 사람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말을 하려고 떠든다. 그러니까 두미식 대화를 하는 거야. 두가식 대화는 뭐예요? 목적이 있는 말이에요. 그거는 대화죠. 목적이 없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잡담이라고 해요. 잡담, 수다. 쓸데없는 말인 거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김태형 강의에 올려드린 거에 나오잖아요. 만나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난 다음에 좋은 사람. 우리가 만난 다음에 좋은 사람 하려면 이제 쓸데없는 대화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식으로 필요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필요한 게 들어가려면 뭐로 해야 된다고요? 헬핑 피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분석해야 돼. 명단을 적어놓고 그냥 암흑의 복순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석에 눈이 또 어디서 나오냐고. 책 사색에서 나온다고요. 생각을 해라고. 그래서 분석이 돼서 그와 함께 솔직히 1대1 미팅이 쉽냐고요. 맨날 할 얘기 있어? 없어. 막 우리를 쥐어짜야 돼. 그죠? 그거 왜 그러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시간. 최근에 이 사람에도 진상이 있어요. 어우, 잘난 척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고 있어요. 들어준 다음에 나한테 투덜거려요. 180도 달라져요. 전화 받을 때랑 나랑 얘기할 때랑. 그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그게 접촉 중에 하나야. 들어주고 그랬냐고. 접촉 중에 하나예요. 그게 횟수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 횟수 안에서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메시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듣는다. FORM. 패밀리, 오쿠페이션, 레크레이션.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찾아져야 메시지를 놓고 할 거 아니야. 원하는 걸 찾는다라는 그 과정 안에 지속적인 반복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복 안에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옆집 언니가 이빨이 시리다네. 어머, 이번에 아메이 치약이 프로모션을 한다네. 17일 날 GS 너리씨가 프로모션을 한대. 비타민C가 이렇대. 툭 칠 수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뭐를 하게? 언니 입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냥 친해지면서 그 다음에 초대가 또 왜 안 되냐는 거죠. 초대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초대가 잘 되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어떻게 하고 있나? 없지. 그럼 초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봐봐요. 그 사람이 나를 따라와야 돼. 목졸라 올 수 없잖아. 그럼 따라와야 돼. 어떻게 하면 나를 따라올까를 고민해봐요. 그 사람에게 호기심이 있어야 돼. 여성을 유혹할 때 가장 좋은 게요, 호기심이에요. 그에게 호기심을 줘야 돼. 저 뭐지? 저 인간 뭐야? 못생겨가지고. 호기심이 가야 돼. 그거 넘어가시는 거예요. 상대방은 똑같아요, 사람은.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쟤 뭐지? 쟤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을 유혹하는 법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일관된 거예요. 뚝심 있게 난 너만 좋아. 싫다고 해도 난 너만 좋아. 그러면 날 진짜 좋아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요, 세 번째 프로모션이죠. 어떤 프로모션 할 거냐는 거죠. 나보다 나은 사람들. 나는 별거 아닌데 이러한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덩달아 내가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실수를 하잖아요. 호기심은 안 줘. 뚝심도 없어. 내가 잘났어. 그러니까 저 인간 쓸데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호기심을 주고 뚝심 있게 하면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뉘앙스가 보여지면은요, 쟤도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데 호기심은 안 주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그러면 계속 똥 튀기는 거지. 그러니까 초대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초대에 빅히어로가 있어요.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드러날까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잘났다고 소리를 질러도 누군가가 인정 안 하면 소용없어요. 주위에서만. 그쵸? 주위에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주위에서 만들어지는 건 누가 또 만드는 거냐고. 내가 실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으로 만들어져야 초대가 된다고요. 그럼 실력을 만들려면 뭘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세, 표정, 말, 지식, 경험. 이게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브랜딩이 시대라고 하잖아요. SNS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올려놓는 거죠. 제 SNS에서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진짜 세상 쓸모없는 게 남자들이잖아요.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나보고 부럽대요. 뭐가? 그때 왜 맨날 예쁜 여자들만 만나니? 지는 회사 집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아니 와이프한테 찌그러 있는데 나는 왜 예쁜 여자들만 만나냐요. 그러니까 부럽대요. 나와 그렇지. 브랜딩이에요. 그 브랜딩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나는 걔가 그걸 보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내 틱톡을 내 SNS
인스타 계정을 블로그를 보고 있는 것도 몰랐는데 보고 있더라고요. 나를 감시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것들을. 그 드러내야 돼. 개인 브랜딩이에요, 그게. 인스타에 메시지를 넣어드려. 왜 안 보실까? 봤는데 답장은? 답장해야 돼요? 그걸 또 내가 왜 보냈을까예요. 스토리에 다시 올리실 수 있잖아. 초대가 안 되는 이유는요, 지금 거기서 다 나와요. 우리가 안 되는 거를 찾으면은요, 그거에서 내가 어떻게 보완할지를 잡으면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는 거야. 뭐를? 무직하게 뚝심 있게, 끈기 있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할 때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줘야 되죠.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대방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처럼 초대도 상대방한테 줘야 돼요. 초대. 그 다음에 쇼더 플랜이라고 하는 거. STP라는 게 쇼더 플랜, 쇼더 프로덕트, 쇼더 피플, 쇼더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 플랜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스폰서가 내가. 참 내가 해야지. 네, 내가 해야 돼요. 쇼더 프로덕트는요. 스폰서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쇼더 피플은요. 스폰서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쇼더 프로포즈는요. 내가 해야 돼. 이거 되게 웃기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스폰서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아니야. 똑같이야. 내가 스스로 A라는 사람을 컨택한다고 가정하자고요. 내가 쇼더 플랜하고 내가 쇼더 프로덕하고 내가 쇼더 피플을 했을 때, 내가 쇼더 프로모션을 했을 때 그가 그래? 라고 하는 의욕이 생겨. 근데 내가 그거 하는 동안에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 욕조는 것처럼 쌓여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프로모션 해놓은 스폰서가 있잖아. 시스템이 있잖아. 그 시스템 앞에 데려다. 그러고서는 거기에서 스폰서나 시스템에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 그때 뚜껑이 열리는 거지. 이거 아무것도 없이 데리고 온다고요? 주박사님, 박견사님 데리고 앞에 있어도요, 안 열려요, 뚜껑. 너무 문제야. 너무 문제. 그러니까 내가 그 네 가지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만큼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스폰서를 딱 데리고 가고 시스템을 그냥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면 소나기 맞히는 거야. 똑같아. 가만히 있다가 마누라가 날벼락 쳐가면 소나기 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냐고요. 피해야지. 그쵸.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STP는 정말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됐어도요, 이 팔로업이라는 게 안 되잖아요. 멜장 노르목이야. 팔로업이 뭐죠? 나를 따라와. 팔로워, 팔로 스루라고 하거든요. 나를 따라와. 프로포즈에서 같이 하자고 했잖아. 같이 하자고 그랬잖아. 같이 살자고 그랬잖아. 같이 살자고 그랬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돼. 그럼 그 새끼 뭐요? 이렇게 되나? 그죠? 기껏 해가지고 이제 마음에 좀 이게 좀 열었어. 그래서 같이 살자는 표현을 뉘앙스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도 오나 그럼? 라고 하겠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말로만 좋다고 한 거지 프로포즈 한 거냐고요, 그게. 그 다음에 다시 하려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팔로우업이 안 되면 이 모든 과정이, 행동 과정이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는 이 행동에서 반이 팔로우업이에요. 이 팔로우업을 하려고 그렇게 관심들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쓸데없는 거 다 버리는 거라고요. 결단하고 명단 작성하고 접촉하고 초대하고 쇼더 플랜하고 새로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쇼더 플랜하고 그 사람에게 프로덕하고 그 사람에게 데모하고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야. 언제까지? 될 때까지. 자, 된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나랑 함께 한다. 또 하나는요, 아까 얘기했죠. 안 한다. 양당 간의 결정이 딱 끝날 때까지야.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대편.
내가.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아, 그렇지. 일단 시작은 자, 지금까지의 모든 결정은 상대편이 했지만요. 끝나고 안 끝내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 했을 땐 끝내는 거. 네, 끝나고 내가 끝내는 거야. 만약에 남편분이 여기까지인가 봐 그러고 먼저 끝냈으면 사귀겠어요? 안 끝냈으니까 사귄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긴 거냐고요? 내가. 진 거죠. 왜 졌냐는 거지. 결정을 누가 했냐고, 마지막 결정을. 내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있어도.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왜? 왜 착각이라 생각하세요? 착각이에요. 저 아저씨 모를 것 같은 애가? 그러니까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놓으면 끝난 거고요. 내가 그 사람을 안 놓으면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지. 내가 도저히 하다가 그 사람이 노를 한다라는 거 할 때, 응? 너 지금이 아닌가 봐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아닌가 봐지 그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뭐 하냐고. 또 연락하고 있다고요.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 있을 뿐인 거지 또 연락하고 있다고요. 난 걔 포기 안 했다니까. 내가 포기하는 케이스는요. 아주 더럽고 개새끼 같은 놈을 경우는 포기할 수 있어요. 돈만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연락 안 하는 인간이 진짜 드물거든요. 있어요. 연락 안 하는 인간이. 아예 차단돼 있어요. 내 핸드폰에서. 차단돼 있어요. 있어요. 드물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차단시킨 게 둘밖에 없어요. 셋 됐구나 참. 셋이나 있어요. 셋이나 있어요. 내 인생에 차단된 사람. 좀 있으면 한 명은 저 세상 가실 거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자는 말은요. 계속하는 거야.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 팔로우업이 이 전체를 끌고 가요. 행동에. 모든 행동의 포커스는 여기에요. 팔로우업이 안 되면 앞에서 한 게 다 날아가요. 내가 아무리 꿈을 꿔도요. 팔로우업이 안 되면은요. 날아가는 거야. 저 여자랑 살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안 됐죠. 팔로우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한번 찔러본 거지. 이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러면 그러고 갚버리는 거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굴러가는지 내가 점검하는 거. 이게 상담이에요. 성공의 8단계에서 벌써 봐봐. 하나, 4분의 1 먹었어요. 하나, 행동 4분의 1 먹었어요. 여기서 복잡하죠? 이게 탱커와야 여기 다. 이게 탱커야. 그리고 그 탱커를 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이게 4분의 1을 먹어요. 이게 왜 그럴까예요? 맨날 얘기한 거 있죠. 나는 부족하다. 누구나 부족하다. 부부가 다르다.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사람하고만 있잖아요. 나하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보완점을 못 찾아. 남편한테 왜 끌렸을까? 나랑 달라서. 내가 못하는 걸 하니까 그게 멋있어 보여서. 나이가 없는 걸 갖고 있을 때 멋있어 보이니까. 잘생겨서. 잘생겨서. 얘도 참 술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잘생기고 쾌적하고 멋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연이 되는 거야. 상담이라는 게 뭐냐고요. 일단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근데 상담할 때 뭐 하냐고요. 여기서 이거 잘했고요. 여기서 잘했고요. 여기서 잘했고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여기에서 생각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두갈식으로 안 하고 두미식으로 해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담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자랑질하고 두미식 대화를 하고. 그럼 잘나서 갔어 상담. 네. 그 상담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잘났으면 신이 됐어야지 왜 사람이 됐냐고. 이게 안 돌아가. 바퀴가 굴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행동과 상담이에요. 이게 되고 행동하고 상담하고 이게 되고 행동하고 상담하고 뭐 하나 빠졌죠? 복제. 자, 복제에서도 또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무엇을 복제하는 거죠? 시스템. 누구한테 복제하는 거죠? 나의 파트너에게. 복제만 되면 SP 그냥 가요. 자, 내가 복제할 대상.
내가 복제를 시켜줄 대상. 그러면 복제할 대상에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복제시킬 대상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갈까? 안 가요. 그죠? 내가 내 파트너에게 쟤는 왜 저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머리는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이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슬퍼요. 그죠? 똑같아. 내가 시스템을 바라보는 모습, 내가 스폰서를 바라보는 모습, 그 생각, 이게 파트너한테 그냥 전달돼요. 복제라는 거 진짜 무서워요. 아이를 키울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이 엄마의 등을 보고 자란다.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숨어서 뭐 다 안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복제가 될까? 그 나물에 그 밥이.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물에 그 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딸은 다안 닮아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비즈니스를 굴려가는 네 가지 축으로 빗대어 설명을 했지만 이게 비즈니스만 그러냐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 땐 목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도구가 있어야 돼.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내가 잘하고 있는 점검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 또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혼자 하면 뒤질나게 힘들어요. 남의 비즈니스 장점이 뭐냐고요. 같이 하잖아. 그래도 누가? 나랑 다른 사람이. 만약에 저랑 똑같다고 가정해봐요.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지금 우리 이런 대화 할 수 있었을까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가정해봐요. 나한테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어왔을까? 잘생겨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살짝 비율이 상했는데 그것도 인정할 만한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그런 생각 계속 갖고 있어야 긍정적이야. 내가 세뇌시켜요.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해. 잘생긴 한꺼번에 자꾸 잘생겼대. 본인 남편만 잘생긴 거고요. 본인 남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아무도 안 오도 인정 안 해. 자, 이게 성공의 8단계예요. 성공의 8단계나 탱커나 RRTM은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접근 방법이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정답도 아니고 본인만의 것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말로 체득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야. 순서를 그냥 외운다고 해서 성공의 8단계 아니야. 체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만의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자기만의 안 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성공의 8단계는 8단계로만 끊을 게 아니야. 맨날 제가 휠 얘기하거든요. 그 휠이 이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점검하고 복제한다. 행동에서도 생각하고 행동할 때도 사실 한 단계가 더 들어가죠. 전략적인 생각이 필요하죠. 행동 계획이라는 게 필요해요. 조금 더 나뉘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은 무지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생각 범위가 사람을 바꿔요. 내가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고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요. 거기가 잘못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사색하셔야 돼요. 사색하려면 지정이 넓어져야 되고 책을 봐야지 TV 앞에 앉아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 얘기 다 했어요. 끝 좀.